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더팁스 위클리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알리는 중요한 법안이 서명됐고, 국내에서는 11년간 유지됐던 단통법이 마침내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 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됐습니다. 우리 경제와 생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처럼 달러나 유로와 같은 실물 자산의 그 가치를 1대1로 고정시켜 가격 변동성을 없앤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입니다.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은행 등 민간 기업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세계 경제와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국가 간 송금과 결제는 더 이상 은행이나 카드사의 복잡한 망을 거치지 않고 24시간 내내 거의 수수료 없이 가능해지고요. 해외 직구는 물론 기업들의 무역대금 결제 방식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들은 환전의 번거로움과 비용 없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활동을 누리게 되죠.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5% 이상이 달러에 연동돼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인 건데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다른 나라들도 바빠졌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넘어 자국의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고 자국의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원화의 가치를 지키고 통화 주권을 소호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포함시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미래 금융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고 위기에 대응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4년부터 11년간 이어져 온 단통법, 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월 22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3년 기준 무려 4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마케팅 비용은 줄고 이익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된 셈입니다. 이제 법이 폐지되면서 견고했던 이익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올 기회가 열렸습니다. 통신사들은 번호 이동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시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내걸며 무한 경쟁에 돌입했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손품과 발품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까운 대리점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판매점의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 조건을 면밀히 따져보는 현명한 소비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망 19명, 실종 9명. 극한의 폭우가 지나가니 전국이 찜통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난 자리에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차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33도를 훌쩍 넘고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현장은 온열 질환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계 소식입니다. 미래교육의 핵심으로 불리던 AI 디지털 교과서 AIDT가 도입 1년도 채 되지 않아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IDT 개발에 참여했던 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 수천 명이 지난 21일 국회 앞에 모여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달라며 벌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국회가 AIDT의 법적 지위를 기존 교과서에서 보조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는데요. 교과서는 국가의 검정을 거쳐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수백억 원을 투자해 AIDT를 개발했는데 이제 와서 정책 방향이 바뀌면 막대한 손실은 물론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간 현장에서 사용하며 검증할 기회라도 달라는 것이 이들의 호소인데요. 반면 일부 교육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과몰입, 정보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왔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래 교육의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오랜 소원이 해결됐습니다. 22일부터 애플페이로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티머니 교통카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가능해졌는데요. 그동안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던 애플페이가 본격적인 날개를 달면서 삼성페이가 주도하던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해키고 간 상처로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흙탕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난 급류가 흐르는 도로 위 발이 낀 70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뛰어든 카센터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떠내려가는 60대 이웃을 발견하고는 맨몸으로 물살을 가르며 생명의 손길을 내민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피하지 못해 목줄에 묶인 채 물에 잠겨가던 작은 생명마저 외면하지 않은 한 시민의 용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영웅이 아닌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내일처럼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들의 용기야말로 우리 사회가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진정한 힘일 것입니다. 부디 다음 한 주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7월 넷째 주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